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2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영상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 요즘에 이렇게 알트코인들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좀 이제 악의적으로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 그리고 그냥 비꼬는 글들, 그런 글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어떤 대응을 안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내용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댓글들이라고 하면, 저는 반대 의견도 당연히 제가 귀 기울여서 들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별 내용 없이 그냥 단순하게 악의적으로 쓰는 글에는 제가 욕을 쓰지 않으면 일단은 지우진 않습니다. 대부분 욕을 쓰지 않으면 지우진 않는데, 그런 글들에 여러분들도 저는 굳이 이제 제가 지우지 않았다라고 해서 밑에 대꾸를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에너지라는 게 한정적인데, 그 에너지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곳에 써야 되지, 부정적인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정적인 걸 뭔가 다시 반박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다 보면 기운 자체가 우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방향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생산적인 방향에 에너지를 쏟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저는 여러분들도 대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병국님이 써주셨고,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한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금을 대체한다고 했을 때 가격들을 얘기들도 하시고, 그럼 금을 대체했을 때 기존 금들의 가격은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어느 것을 대체한다면 대체된 것은 없어지는 건지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여기 이제 CJ님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읽어볼게요. 일단 제가 찾은 바로는 80년대 이후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은 3에서 5%입니다. 1900년대까지 거슬러 간다면 조금 더 높은 성장률이겠지만 편의상 5%라고 하죠. 중간은 생략하고요. 자동차가 마차 시장을 대체하듯, 컴퓨터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듯, 인터넷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듯, 암호화폐 시장은 기존 시장을 대체하거나 기존 분야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그 사이즈를 키워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한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이 금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공유 내지는 대체한다는 얘기인데, 금이 안전자산의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을 테니 결국은 정도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그 CJ님이 써주신 내용과 이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시면 제가 비트코인이 만약에 금을 대체한다라고 했을 때 금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금도 같은 방향성을 띌 거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어떤 위기 상황이 오고 화폐 가치가 0원으로 급격하게 수렴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 0원으로 수렴하는 그 화폐 가치를 이전시킬 대상으로서 이제 실물 자산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은도 저는 당연히 따라서 이제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올라갈 건데, 그 상승률에 있어서 금이라든가 은이 기존의 이제 암호화폐보다는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만약에 암호화폐가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암호화폐가 없었다라고 하면 기존의 이제 금이라든가 은의 대부분의 어떤 법정 통화의 가치들이 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금이라든가 은 값이 진짜 폭등을 했을 겁니다. 폭등을 했을 건데, 그거에서 일정 부분 이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이 그 시장을 대체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어서, 거기서 금이라든가 은이 우리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상승률이 암호화폐 시장보다는 좀 낮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방향성은 같은 방향성을 띌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 버랄님이 써주셨는데, 잠시만요. 팩트나 ETF가 실시되는 경우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실제 돈을 투자할 암호화폐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수많은 알트코인들 중 일부를 투자해서 손실을 볼 경우를 대비해서 대장주를 가려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면, 어느 정도의 코인들만이 벡트 거래소에서 상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고, 찬찬님이 여기 벡트 취급 암호화폐 종류 공개했던 것 같은데 얘기를 해주셔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링크를 하나 걸었습니다. 벡트 거래소 관련돼서 그 IC 데이터 서비스라는 데서 지금 그 공개를 했었어요. 보시면 그 IC 데이터 서비스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해당
관련된 코인들을 이렇게 쭉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참고하시면 된다. 그리고 트위터 여기 트위터.com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걸 보시고 제가 이제 기사 내용을 공개를 했으니까, 그리고 오늘 영상 설명란에도 이 기사 내용을 제가 기사를 링크를 걸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요. 다음으로 오영남님이 이제 어제 물어보신 그 퀀텀 대시 티켓이 차트를 어제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TS 선님이 써주셨습니다. TS 선님이 써주셨고요. 에이다 업비트 기준으로 이번 상승에서 힘좋게 올랐는데 말이죠. ABC 조정 과정 거치는 구간으로 보이는데, 예, 맞습니다. 다시 상승할 경우 어디까지 예상하는지와 이번 상승이 단발성 상승인지 아니면 리버설이 이루어졌고 하기에 새로운 상승장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제 생각을 이제 여쭤보셨고, 어제 이제 에이다 차트 설명 드릴 때 에이다 만약 조정이 그 지금 어제 말씀드린 그 라인 1300사토시였던 것 같은데 1320사토시 그 라인까지 조정을 마치고 거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게 그냥 에이다 혼자 이렇게 치고 갈 수는 없을 것이고요. 지금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에서 그 57.5 라인을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 알트코인들이 같이 움직일 때 저는 에이다도 추가적으로 다시 상승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성장님이 써주셨어요. 빗썸이 많이 안 좋은가요? 다른 거래소는 입금이 막혀 있더라고요. 했는데 일단은 지금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빗썸에서 원화 입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빗썸으로 원화 입금해서 계좌를 만드신 다음에 가격을 비교해보고 사시면 됩니다. 다른 거래소랑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빗썸에서 굳이 사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거래소랑 비교해 보신 다음에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만약에 뭐 리플이라든가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난다 라고 하면 빗썸에서 사신 다음에요. 사시고 내가 빗썸 거래소를 이용하기 싫어요. 그러면 업빗이라든가 아니면 뭐 바이낸스, 후옵이라든가 이런 거래소 계정을 만드셔서, 코인원 이런 계정을 만드셔서 그쪽으로 코인을 이동시키시면 됩니다. 코인을 이동시키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돼요. 원화 입금만 빗썸을 이용하셔도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엔트케이님이 써주셨어요. 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마운트 곡스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마운트 곡스에 관한 향후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 마운트 곡스는 저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기사가 아니요, 이게 사실 2018년도에 마운트 곡스가 갖고 있던 그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물량을 처분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하락장을 주도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일단 마운트 곡스 2014년도 이제 해킹으로 인해서 그 비트코인을 도난당한 거래소고, 여기에서 지난 5일 이게 지금 기사가 2월 6일자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5일이니까 이제 2월 5일이겠죠. 2월 5일 여기 그 신탁 관리인 계좌로 우리나라 돈으로 3,500억 원이 입금이 된 내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처분해서 이제 받은 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2017년 12월에도 약 4,470억 원어치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처분한 바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매각은 여러 암호화폐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 끝에 진행을 했고, 일반적인 거래 방식 대신 거래 안전성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시장 가격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택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물량을 막 던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뭐 블록딜 형태로 기관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대량으로 이 물건을 그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판매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 암호화폐를 팔아 처분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 시장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고 매도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판매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는 사람도 둘 다 좋은 겁니다. 판매하는 사람도 내가 이거를 원하는 가격에 한 번에 팔고 싶은데 시장에서, 거래소에서 팔게 되면 당연히 원하는 가격에 다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서 블록딜 형태로 파는 게 좋고요. 매수하는 사람도 거래소에서 샀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살려면 가격을 오히려 이제 끌어올리면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서로 이제 합의하에 이렇게 블록딜 형태로 서로 매매하는 게 이제 좋은 겁니다.
이렇게 판매가 됐고, 저는 이제 이거는 크게 이제 시장에 저는 영향을 줄 뉴스는 이제 아니라고 봐요.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법 천사님이 써주셨고, 요즘 유튜버들이 암호화폐와 관계없이 화폐 개혁을 많이 얘기하는데 혼란스럽고 불안감마저 드는데, 현 정권에서 화폐 개혁이 가능할까요? 얘기해 주셨고, CJ님이 써주셨습니다. 화폐 단위 변경은 이론적으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제 문제지만 화폐 개혁 정책은 정치적인 문제임. 화폐 개혁의 필요성, 당위성과 무관하게 현 정치 구도상 시도 자체는 물론이요 결실을 보기는 어려울 것. 두 번째로 이제 화폐 개혁의 장점으로 회자되는 거라면 환율이 한국의 경제 수준과 맞지 않게 과도하게 높은 비율.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격이 낮아 보인다는 거죠. 우리나라 원화가. 이거를 이제 원화 이제 가치를 좀 높이는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다. 화폐 개혁을 했을 때. 그리고 화폐 개혁이 되면 대체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즉 물가가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국민 대부분이 좋아하지 않을 얘기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개혁의 장점 중에 하나가 지하경제에서 유통되는 검은 돈을 양지로 끌어낼 수 있다인데, 이 때문에 오히려 소수의 이해 당사자들이 극렬한 저항을 야기할 거다. 정책이라는 게 다수의 미지근한 찬성보다는 소수의 극렬한 저항에 의해 좌초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지금 이 화폐 개혁 이야기 때문에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그 화폐 개혁은 한국은행장은 화폐 개혁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어떤 부정적이라기보다는 화폐 개혁을 하지 않을 거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출석해 화폐 개혁을 언급을 했는데, 당시 하는 총재는 리디노메이션 논의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8일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개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가까운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도 없다며 한 달 전 발언은 원론적인 답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유튜브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이거 북한과 어떤 통일 관련돼서 북한의 이제 돈을 북한의 화폐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화폐 개혁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보시면 지금 화폐 개혁 나오고 있는 게 현 정부가 북한과 화폐 단위를 맞추기 위해 이 화폐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화폐 개혁을 하려는 숨은 목적은 남북 통화 단일화를 위한 초석으로 북한에 엄청난 이득이 돌아가게 된다. 내용이 이제 글이 게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고, 이제 이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화폐 단위 조정은 인플레이션 문제 등 다른 긍정적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지 향후 남북 경제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추진한다는 연결짓는 것은 이건 무리한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인플레이션 문제 등 다른 긍정적인 효과를 염두에 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만약에 화폐 개혁이 나온다, 화폐 개혁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 어떤 이유로 화폐 개혁을 할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어떤 경제 위기 상황이 와요. 경제 위기 상황이 오고 그 경제 위기 상황을 이제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그 부동산 침체가 있을 겁니다. 부동산 침체가 있을 거예요. 그럼 부동산 침체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떨어지는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 어떤 카드를 쓸 수 있느냐. 거기에서 그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화폐 개혁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국민들은 내가 이 화폐 개혁이 일어났을 때 빨리 이 화폐 그 기존의 이제 국권을 뭐 신권으로 바꾸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국권을 가지고 실물 자산들을 살려고 할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꼽힐 테고요. 부동산에 이제 투자금이 몰리면서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그런 현상을 저는 보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목적으로 일정 부분 그런 목적으로도 화폐 개혁을 추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폐 개혁 뭐 일단은 안 할 확률이, 아까 이제 CJ님이 안 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높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만약에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 불시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962년도에도 그때도 불시에 이제 화폐 개혁을 진행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국민들한테 언제 딱 화폐 개혁 하겠다 이렇게 못을 받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미리 어느 정도 준비는 해 놔야 된다.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다른 분들, 다른 일반 대중분들보다는 확실하게 준비를 잘 하고 계신 분들일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그 야옹님이 얘기해 주셨던 내용은 봤던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예, 잠깐만요. 다음으로 자목잠님이 써주셨는데 그 내용을 못 찾아서 예, 알겠습니다. 자목잠이라고 읽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잼옥재무를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잘못 읽었다라고 얘기하면 다시 써주시기 바랍니다. XRP의 목적은 브릿지 커런트 도쿄올림픽 공식으로 지정 후 몇몇의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기축으로 자리 잡을 거라 예상하고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내년에 XRP 들고 올림픽 관광 휴가 다니고 싶네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뭐 이렇게 되면 진짜 좋겠죠.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그 도쿄올림픽 관련돼서 지금 그 청원 뭐 8,000명 정도가 그 서명을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숫자는 그렇게 이제 큰 숫자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런 이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그게 실제로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당연히 XRP 가격 상승에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임석훈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리플의 CTO 스택맨이 자신의 리플을 거래소에 280만 개를 옮겼는데 이건 매도하려고 옮긴 것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지난 2017년 말 불장에서도 자신의 물량 1000만 개 정도를 거래소에 팔아서 한화 200억 원 규모의 수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거의 확인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스택맨 자신이 트위터에 XRP는 120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리플 투자자에게 믿음, 기대를 주는 발언을 했는데 정작 CTO라는 사람이 현재와 같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투자자를 기만하듯이 자신의 물량을 팔기 위해 거래소로 자신의 물량을 이동시킨다? 정말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 의견은 어떤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어제 그 기사 내용 그 링크를 걸어주셨던 박도영 P채널 박도영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사 내용과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한번 이제 다른 분들 의견을 먼저 읽어볼게요. 이승재님이 이제 써주셨고요. 매도하려고 거래소에 옮기는 건 거의 증명이 된 사실이라고 보이긴 하지만 제 생각은 옮겨만 놓고 5월달이나 6월달에 큰 상승이 나와준다면 그때 채널 상단에서 팔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당장 이 가격에 매도하려고 옮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믿고 싶지 않다고 부정하는 거는 미련한 사고 같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를 할 수 있는 사고를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만약 조만간 던지려고 옮겼다 해도 리플에 확신이 있고 나중에 오를 것 같다 생각하면 이 가격에 던져서 가격이 내려가면 가격 떨어뜨려줘서 땡큐 난 더 살게 라는 마인드로 대처할 수 있게 어느 정도 현금 보유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저는 좋은 내용을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그 CTO가 내가 이거를 거래소로 옮기고 팔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당장은 저도 이제 팔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이제 옮겨놓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거래소에서 나중에 이제 가격이 5월달, 6월달 리플 이제 왜냐면 리플 올라갈 때 너무 순식간에 올라가니까 미리 이제 거래소에 준비 세팅을 해놓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가격이 자기가 이제 원하는 가격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단기적으로 한번 매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진짜 이 가격에서 던진다라고 하면 내가 그 부분에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장의 흐름, 특히 이제 뭐 XRP 같은 경우는 시총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거를 개인들이 내가 이 시장을 주도해서 뭔가 움직일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에 뭐냐면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여기서 더 빠지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시장이 여기서 올라가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 부분을 내가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XRP 가격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도 올라도 좋고 빠져도 좋은 거지만 XRP 하나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XRP 가격도 올라도 좋고 빠져도 좋게 내가 매매를 하려고 하면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교체 매매를 할 때 한 번에 다 교체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어제 뭐 1비트, 또 오늘 1비트, 내일 1비트 이런 식으로 앞으로 뭐 120주선 이평선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내가 매일 1비트씩 뭐 교체를 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매매 계획을 세우시고 그 매매 계획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빠질 때 좀 더 이제 유리하게 사진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땡큐인 거고, 만약에 거기서 그냥 올라간다라고 하면 내가 일단 지금 샀던 부분은 싸게 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밑에 못 샀다고 하더라도 후회할 부분이 없는 거죠. 갖고 있는 보유한 물량이 이제 좋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승재님이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을 써주신 거예요. 써주셨고, 이승재님이 이제 잘 내용을 정리를 해주셔서 읽어봤고요. 다음에 이제 CJ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전에 불량 때 팔았던 적도 있고 이번에도 개인적인 용도로 팔았다고 트윗을 썼네요. 어, 개인적으로 카치 형아가 무슨 내부 정보를 얻어서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팔려고 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팔고 나서 가격이 더 추가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뭐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대부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CTO라고 목돈이 안 필요한 것도 아니고, 게다가 방장 언니 지론이 익절은 어느 구간이든 옳다. 당신만 좋다면인데, 그 양반은 어느 가격에 팔아도 말도 안 되게 큰 익절 구간일 텐데, 리플 관계자는 죽을 때까지 리플 팔지 말라는 법이 없는 다음에야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쿨하게 넘어갈까요? 아니, 두 번째로 아니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볼 땐 이번 논란은 카청화가 좀 프로페셔널하지 못하게 일처리를 하는 것 같아. 카차 아니 내가 팔고 싶어서 파는데 무슨 잘못이야? 이현이가 진짜 주제 파악 못하고 당신이 어디 여염집 깎아머리 배불뚝이 공돌이 아시죠? 그 카츠의 그 CTO의 딱 그 인상착의를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언니 리플사 CTO야 CTO. 언니가 하는 모든 말, 행동 하나하나가 다 시장에 시그널을 준다고.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리플을 매도하면서 시장이 어찌 반응할지 생각 안 해봤어?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아니 난 마나님이 지분 고친다고 해서 진짜 순수한 의도로다가 알아. 아니 누가 언니가 나쁜 의도로 그랬대? 그냥 언니 액션이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에선 열나 의심스럽게 해석이 된다고. 지금 투입 보라고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그 정도 눈치는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난 목돈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리플 사는데 돈 다 싸버렸는데 방법이 없긴 왜 없어? 언니네 회사가 에스크로 락은 왜 걸었겠어? 다 시장에다 쓸데없는 악영향 안 주려고 하는 거잖아. 아니면 크리스 라센 아저씨처럼 주기적으로 꾸준히 계속 팔아치우던가. 그 아저씨 시도 때도 없이 판다고 욕 많이 먹지만 그래도 그렇게 꾸준히 파니까 먹을 욕 이상은 안 먹잖아. 언니도 그냥 필요한 돈 12만 불이라고 하자. 그러면 그거 그냥 12등분 해가지고 매달 10,000불씩 팔면 쓸데없는 논란 없이 욕 먹을 만큼만 먹고 말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렇구나. 근데 지분 고치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알고 12등분 하지? 공돌이 티나게 왜 그래? 내가 언니네 가계부까지 챙겨야 돼? 그냥 좀 넉넉히 잡으면 되잖아. 이렇게 이제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은 뭐냐면, 말했지만 쓸데없는 논란을 만든 프로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매년 똑같은 짓을 차라리 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저거 원래 행사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던지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어떤 타이밍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전 논란은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CTO가 만약에 이 280만 개를 옮겨서 매도를 했는데 이 매도한 부분에 따라서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 있을 때도 야 이거 고점 신호를 얘가 얘기하는 건 아니냐, 고점에 물량 털고 나가는 거냐, 이렇게 또 이제 의심받을 수 있고, 또 저점에 판다라고 하면 저점에 또 가격 떨어지는 거 알고 파는 거 아니냐, 어떤 행동을 하든지 저는 이제 충분히 논란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까 이제 제가 이승재님 의견에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 같이 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 이런 어떤 주요 이제 관계자들의 어떤 매도 물량을 가지고 기사를 내고 이거를 좀 부풀려서 시장의 참여자들 그 XRP를 들고 있는 그 홀더들을 좀 이제 흔드는 저는 작업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시장이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예측은 사실 못하는 거예요. 당장 뭐 1분 뒤도 모르는 게 사람인데 지금 XRP 가격이 여기서 뭐 350원에서 360원을 갈지 340원을 갈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10원은 어떻게 움직일지는.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에서 나는 내가 여기서 가격이 올라가든 빠지든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준비를 내가 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어, 먼저 개인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주체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가끔 포커 얘기를 비유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뭐냐면 옵션이라든가 저는 이제 선물 투자를 하다 보면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투자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의 포지션을 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들도 공개가 돼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의 포지션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의 포지션을 보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개인들이 이제 못 보는 부분까지 그들은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포커를 칠 때 내 패를 상대방이 다 보고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서 상대방이 내 패를 보고 있어도 내가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만 뭔가 배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지금 상대방이 내 패를 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뻥카를 쳐서 뭔가 상대방을 꺾어보겠다. 이거는 이제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무리하게 뭔가 매매를 한다거나 무리하게 배팅을 하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마진거래 제가 하지 말라는 말씀도 그런 부분이고요. 항상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이 시장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이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입장이 아니잖아요. 개인 투자자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의 흐름에 맞게끔 몸을 실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수익을 거두고 이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흘러내리겠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도 우리가 그 흘러내려가는 그 시장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다 염두를 해두고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4월 2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의견 그리고 궁금하신 거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